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3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걸로 마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조직의 객체와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직의 객체라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객체들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 정보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교수 정보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교과목 정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교수, 교과목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객체가 되고, 이 객체들 간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학생하고 교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즉, 학생은 교수한테 수업을 듣고 교수는 학생한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죠? 그러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객체들 간의 관계를 요약을 해주면 우리가 뭐를 이해할 수가 있냐면 조직 내에 어떠한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을 해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아놓았다는 얘기는 왜 모아놓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따라서 조직의 성과에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첫 단계가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 조직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을 하는 동안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이러한 데이터 모델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을 분류를 하다 보면은 상위 데이터 모델, 하위 데이터 모델, 실행 데이터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위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하위 데이터 모델은 뭐가 인식하죠? 기계가 인식하는 겁니다. 기계라는 얘기는 컴퓨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안양대학교 DB를 생각한다면은 안양대학교 DB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객체가 뭐예요? 학생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고 교수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고 교과목 정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성이라고 보면은 그럼 학생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생 정보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학생을 설명할 때 어떤 정보를 집어넣죠? 학번, 이름, 전공, 그 다음에 집 주소, 전화번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학생 정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의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계성은 뭐죠? 객체랑 객체끼리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인식하는 그러한 데이터와 정보와 객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해 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상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하위 데이터 모델은요. 누가 인식합니까?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실제 사람이 인식하는 학생 정보, 교수 정보, 교과목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를 결정을 해야 되죠? 포맷.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될 때 학번은 어떻게 집어넣지? 8개 바이트인데 뭐 5개는 숫자고 뭐 3개는 문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맷.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 같은 경우는 몇 바이트를 우리가 집어넣지? 아, 5개 바이트다. 근데 속성은 뭐가 된다? 글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장 방식.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는가. 이 저장 방식은 뭘 결정을 해주죠? 검색하는 속도를 결정해 주죠. 그러니까 저장 방식하고 접근 경로는 어떻게 되죠?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장에 옷을 집어넣는데 웃돌이, 아랫돌이 우리가 분리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웃돌이는 A 쪽으로 집어넣고 아랫돌이는 B 쪽으로 집어넣겠죠. 그럼 어떠한 우리가 옷을 찾을 때 이 웃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방에 가서 찾겠죠. 그러니까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옷장에서 옷을 할 때 우리가 저장해 놓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가 옷을 저장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저장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옷을 저장할 때 아 이게 봄 옷인가 여름 옷인가 가을 옷인가 겨울 옷인가에 따라서 어떤 곳에 집어넣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죠. 저장 방식이.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때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데이터 모델이라는 얘기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을 해서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우리가 뽑아 쓰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뭐의 관점에서? 이거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기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컴퓨터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하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위, 하위라는 말을 사람이 인식하느냐 혹은 기계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상위, 하위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나누기도 하냐면은 논리적 혹은 물리적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데이터다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인식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물리적 데이터다 하는 얘기는 뭐가요? 기계가 인식하는 데이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상위하고 논리적이란 말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위 물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데이터 모델. 실행 데이터 모델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과연 어떠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IBM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HP, 휴렛 패커드, 그다음에 또 오라클 여러 가지 그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우리가 이렇게 상위, 하위, 실행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그럼 이러한 데이터 모델을 보다 더 쉽게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가 바로 뭐냐? 3단계 스키마 구조입니다. 3단계 스키마 구조. 이 스키마란 말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키마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스키마라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의 뭐죠? 논리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스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스키마란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기술인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쉽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러한 3단계 스키마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3단계 스키마 구조는 세 개의 관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외부 단계라는 건 뭐냐면요. 복수의 사용자 관점이에요. 멀티 유저 뷰죠. 개념 단계는 뭐죠? 복수 사용자의 관점을 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멀티 유저 뷰를 싱글 유저 뷰로 바꾸는 단계를 우리가 개념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요 책이 있습니다. 책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이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세 가지 외부 단계 복수 사용자 관점이 이런 거예요. 책을 이렇게 보면은 직사각형이 되고, 책을 이렇게 보면은 기다란 짧은 직선이 되고, 책을 이렇게 보면은 기다란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어떠한 그 구조를 설명할 때 볼 수 있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사각형, 짧은 직선, 긴 직선.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세 개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게 외부 단계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경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떠한 조직을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관점은 다양하게 있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 그 다음에 생산 부서, 회계 부서, 그 다음에 뭐 재무 부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 부서에서 회계를 보는 관점, 영업 부서에서 회사를 보는 관점, 생산 부서에서 회사를 보는 관점, 회계 부서에서 회사를 보는 관점이 마치 이렇게 보는 거랑 같이 다 다른 관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복수의 사용자 관점이고 멀티 유저 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이 책을 설명하는 게 이것도 아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직사각형하고 긴 직선하고 짧은 직선을 다 보게 되죠. 그죠? 그게 뭐죠? 복수 사용자의 관점을 통합한 거고 싱글 유저 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 영업부서에 있는 사람이 영업정보로만 우리가 조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보, 생산정보, 회계정보, 즉 전사적인 정보를 통해서 회사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수 사용자의 관점의 통합이라고 보고 싱글 유저 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싱글 유저 뷰라는 건 뭐냐면 한 조직 내에 있는 데이터를 모든 부서 사람들이 똑같이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 처리 방식에서 파일 처리 방식에서 DB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한 군데로 모아지게 됐죠. 한 군데로 모아지게 되면서 영업부서에서 의사결정할 때 영업정보뿐만 아니라 생산정보, 회계정보까지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부서의 관점이 아니라 전사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 뭐죠? 개념 단계에서 복사용자의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조직 구성원들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뭐가 안 생깁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의사결정이 뭐를 향하게 되죠? 조직의 목표, 한 군데로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은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결국 조직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단계, 개념 단계는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그 데이터를 인식하는가에 대한 얘기고, 내부 단계는 뭐에 대한 얘기죠? 물리적 구조예요. 물리적 구조. 즉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인식하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데이터 인식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학생이다. 그럼 학생이 학번, 이름, 주소가 전공이 돼 있는데 학번은 10개 바이트고 그다음에 학생 이름은 5개 바이트고 주소는 20개 바이트다. 그게 뭐죠? 컴퓨터가 인식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부적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가 있는데 외부 단계란 건 뭐예요? 멀티 유저뷰라고 그랬죠? 사용자 관점 1, 2, 3, 4 여러 개 있어요. 사용자 관점 1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생산, 사용자 관점 2는 마케팅, 그 다음에 N은 인사 조직. 그러니까 여러 개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부서에서는 생산 데이터로 조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다음 마케팅 부서에서는 마케팅 정보로서 어떻게 되죠?
조직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유저 뷰가 있는데 이렇게 멀티 유저 뷰로 가져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그 중복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어떠한 그 비용의 그 낭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되죠? 하나의 멀티 유저 뷰를 하나로 어떻게 되죠? 통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개념 단계예요. 개념 단계에서 그러니까 멀티 유저 뷰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싱글 유저 뷰가 되는 거예요. 싱글 유저 뷰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직에 있는 모든 구성원 사람들이 하나의 관점으로 데이터를 인식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구성원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 유저 뷰로 되면은 그때 비로소 뭐가 준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저장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내부 단계.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세 개 관점에서 보는 거죠.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 세 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뭐가 있죠? 독립성이란 말이 있죠. 독립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단계와 개념 단계 사이에 논리적 독립성이 있고 개념적 스키마랑 그다음에 내부 스키마 사이에 또 물리적 독립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독립성이란 건 뭐냐면 뭐죠? 한 단계의 스키마를 변경시킬 때 그 다음 단계 혹은 그 전 단계의 스키마에 뭐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사용자 관점에서 보시면은 외부 단계에서 생산부서, 그다음 마케팅부서, 그다음에 인사부서, 생산부서 사람들은 생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을 인식하고 마케팅 부서 사람들은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조직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되죠? 하나로 다 모아놔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죠. 그럴 때 외부 단계, 개념 단계가 서로 어떻게 되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단계에서 변경이 있을 때 개념 단계의 정보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개념 단계에서 우리가 변화를 줄 때 외부 단계의 그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은 개념 단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양대학교 DB를 만드는데 학생 정보에서 과거에는 학번, 이름, 전공,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SNS를 많이 한다. 그래서 SNS 주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SNS 정보를 우리가 더 추가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를 변경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단계가 서로 어떻게 되죠?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변화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집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높은 생산성과 높은 유연성을 우리가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각각 기능별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와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되죠? 독립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고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거는 개념적 스키마랑 내부 스키마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개념적 스키마하고 내부 스키마가
서로 어떻게 되죠?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한 단계의 스키마를 변경할 때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하드웨어를 교환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안양대학교가 데이터베이스가 예를 들어서 뭐 10기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학생들의 정보 양이 늘어나서 10기가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8기가 2개로 우리가 확대를 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드웨어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드웨어의 변경이 개념적 스키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싱글 유저비어를 바꾸지 않고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하드웨어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3단계 스키마를 사용을 함으로써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을 우리가 보장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높은 생산성과 높은 유연성을 보장을 하게 돼서 훨씬 더 데이터 관리가 쉬워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3단계에서 외부 단계, 개념 단계가 결국 뭐죠? 논리적, 즉 상위 데이터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부 단계가 뭐가 됩니까? 물리적. 또 하위 단계의 데이터 모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 그 스키마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데이터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 개의 관점에서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 관점에서 데이터를 설명해 놓은 그림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3단계 스키마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외부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용자의 관점, 복수 유저 뷰라고 얘기하는데 각각 뭐죠? 부서마다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외부 단계.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그 파일 처리 방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랑 유사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그 중복도 되고 일치성도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파일 처리 방식에서 뭘 바꿉니까?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바꾸죠. 그게 뭐냐면 싱글 유저 뷰가 되는 거예요. 싱글 유저 뷰에서는 여러 개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하나로 어떻게 되죠? 통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게 돼서 전사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고 따라서 어떤 기능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기능 부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까 한 부서의 의사결정이 조직 전체의 성과랑 서로 충돌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데이터 모델을 기초로 해서 3단계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 스키마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직에 있는 개체하고 개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왜 그럼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느냐. 이러한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그 조직 내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가, 그 조직 내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는가를 이해하는 이유는 뭐죠? 그래야지 이러한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데이터 모델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하나는 사람의 관점, 하나는 기계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상위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하위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베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 논리적 상위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양대학교 DB를 만들 때, 안양대학교 DB는 학생 정보, 교수 정보, 교과목 정보가 들어가고, 개체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학생 정보는 학번,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전공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게 뭐죠? 그게 속성에 대한 얘기죠. 그죠? 관계성에 대한 얘기는 학생이랑 교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듣는 관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위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위 데이터 모델은 뭐죠?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학생 정보를 집어넣을 때 학번은 몇 바이트로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름은 몇 바이트로 해서 넣고, 주소는 몇 바이트로 해서 넣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그 하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 뭐죠? 상업용 DB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정확하게 뽑기 위해서 뭘 합니까? 3단계 스키마 구조를 그리게 되죠. 3단계 스키마 구조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3단계 스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단계 스키마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 외부 단계는 뭐합니까? 멀티 유저 뷰예요.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조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부서, 마케팅 부서, 그다음에 인사 부서 각각 본인들의 정보로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라도 다르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정보를 모두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거,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념 단계의 스키마다, 개념적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개념적 스키마에서는 통합된 관점에서의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전사적 관점에서의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모두 다 하나의 정보를 보고 같이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다른 부서의 조직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서로 뭐가 안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싱글 유저 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외부 단계에서 개념 단계로 가면서 뭐가 준비가 됩니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정보를 저장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부 단계에서 위에서 생각했던 정보들을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내부 스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독립성이란 건 뭐냐면 세 개의 단계가 서로 어떻게 되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변화가 있어도 이 단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단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도 이 단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관리할 때 유연성과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가 약간 생소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뭐죠? 3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